있는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이제 내년 수업을 위해 추진되는지 일정 좀 안내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사업 우리 주무관님들이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하는 걸로 하고 질의응답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해드리는 이 원클릭 설명회는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학교 회계와 달리 시청은 1월부터 회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12월 15일 정도 돼야지 이제 예산이 확정이 돼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약간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가는 원클릭 설명의 그 자료집하고 살짝 다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전반적인 이해를 오늘은 조금 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에 달라지는 점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24년에 달라지는 점들 지금 선생님도 화면 보이시죠? 아, 네, 화면은 보이시는 것 같으니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도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전체를 언급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중에서 조금 이제 24년도에 조금 더 강화하거나 달라지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3년 사업에는 저희가 그렇게 진로를 좀 강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수업 진행하는 속에서 얻어가는 뭐 진로의 좀 뭐랄까요, 바탕을 다져가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면, 24년도에는 요 수업 속에서 진로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24년도 첫 번째 칸 보시면, 이제 진학 직업 계열로 바라보는 시흥 교육 사업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밑에 조금만 내려주시면 진학 직업 계열 현황이라는 거 이렇게 12개로 나누어서 뭐 초등부터 처음부터 어디 무엇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약간은 뭐랄까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디에 좀 흥미를 가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게 하게끔 좀 의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 주시면 24년도에는 이제 환경교육 도시로 저희가 올해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환경교육을 좀 특화시켜서 강화할 거라는 점 한 가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23년 사업에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해당해서 우리 초등 선생님들은 큰 상황이 없긴 하지만 조금 강조를 드리자면 이건 역시도 진로를 넣어서 이제 사업명 변경에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사업명 변경에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 이런 식으로 진로를 조금 강화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흥 창의 체험학교였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창의 진로 체험학교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예, 이거는 버스 지원 사업인데 아마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따 담당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학년별 마을교육과정이었는데요. 역시나 학년별 진로교육과정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그리고 진로에 맞춰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좀 개편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동네교육과정 보시면 동네교육과정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은 아마 없을 텐데 조금 달라진 점은 예산 지원을 드릴 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좀 차등으로 지원하는 거를 좀 넣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역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의 이제 예술 융합을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업명이 좀 변경돼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디지털 교육 활성화라는 사업명으로 고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밑에 진학 직업계열 현황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학교 홍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5일 이후에 예산 확정이 되면 최종 자료집 배포를 할 것이고요.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우리 학교가 언제 접수를 해야 놓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가인 것 같아서 1차 접수 기간을 조금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12월 말부터 거의 시작이 되니까요. 봐주시면 되고 이때는 청구서 이런 거 없으셔도 되고 사업 계획서만 이제 저희 원클릭 시스템 들어오시면 작성하시는 거 있죠. 그거를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2월 초 정도에 이제 본인 학교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알려드리는 걸로 저기 네 번째 칸에 1차 선정 결과 알림에 따라서 이제 수정 계획서 이런 거 주시면서 저희가 조정해서 네, 교육 경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접수 기간도 혹시 그때 못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다시 신청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2차 접수 기간 이용하셔서 그것도 시간 잘 보시고 2월 중순경까지 잘 내주시면 저희도 심사 거쳐서 최소한 3월에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교육 경비 내려드리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이제 맞춰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교육 경비 사업에 관련해서는 밑에 보시면 저희가 돈을 넣어드리는 교육경비 보조금 통합통장을 조금 개설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조금 시기가 일러요. 1월 8일이기 때문에 행정실에도 예, 약간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사업 진행하실 때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 교부 처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제 교부 내려간 이후에 이제 사업 추진이나 모니터링 같은 경우 그리고 정산 보고는 아래와 같이 이어지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첫 번째 사업부터 설명 가겠습니다. 저 동네 교육과정입니다. 네, 동네 교육과정은 일단 학교에서 무언가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내용을 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마을 교사들을 저희들이 이제 단체 매칭을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운영 기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4페이지고요. 네, 4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고 이제 사업 대상은 관내 초중고 94개교인데 이제 아마 2개교가 더 이제 내년에 개교를 할 예정이어서 총 94개교가 됐고요. 사업 예산은 4억 3천이고 그다음에 절차 보시면 아마 여기 두 칸이 있긴 한데 보통은 아래에 있는 큰 동네 교육과정은 마을 축제이기 때문에 많이 보시진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첫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교육과정, 마을 교사 협업 수업 하는데 일단 우리 학교가 이것을 이 정도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계획서를 내주시면 이제 시청에서 학교하고 마을 교사 신규 매칭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칭돼서 갑자기 수업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한 2월 정도에 정해서 이제 학교하고 마을 교사하고 워크숍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 협의한 다음에 실제 수업에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아까 2024년에 달라지는 점들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신청 상한액을 조금 정해봤어요. 작은 학교가 다양한 교육 과정을 하기 위해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큰 학교들이 너무 조금 사업비가 적다.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저희가 이제 학급을 구간을 나누어서 지원 규모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어, 혹시 정기 신청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1, 2차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접수, 2차 접수 이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인데 3월 이후에 이런 수업을 새로 하고 싶으시다라고 해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시 똑같이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해 드리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인데 해보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처럼 그렇게 교육비를 내려드릴 수는 없고 조금 규모를 줄여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예, 이 내용이 사실 가장 커다란 올해하고 달라지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향후 계획 보시면 네, 여기 절차에 따라서 하고요. 향후 계획의 네 번째 칸 보시면 참여교사 워크숍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칭된 학교하고 단체가 서로 만나지 못하면 교육과정 짜기가 힘들거든요. 요때 본인이 동네 교육과정을 신청하셨다라고 하시면 아, 내가 2월 중에 한번 가서 마을교사들을 만나봐야지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리는 대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학년별 진로 교육과정 이제 담당 주무관님이 간단하게 또 사업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학년별 진로교육과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년별 진로교육과정은 사업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로가 조금 추가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학년별 마을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진로가 추가되어서 진로교육과정이라고 운영됩니다.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과정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행의 환경, 특색을 반영해서 진로 교육 과정을 구성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관내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해당 학년에 이제 강의와 체험을 오가는 주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운영 개요는 이제 강사비하고 재료비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시에서 다 교육 경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현장 체험 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버스 정상적인 주네. 버스도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지원이 나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프로그램 강사비는 35,000원 정도로 책정이 됐고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프로그램 중복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제 학년별 진로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그 밑에 보시면 살짝만 내려주시겠어요? 좀만 확대 좀 해주세요. 구분으로는 뭐 진로 체험하고 교과형의 진로 탐구라고 구분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예전부터 이거는 이제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사업명은 바뀌어 왔으나 이제 프로그램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운영되었던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시흥의 사계나 뭐 쌀의 여행, 뭐 그리고 평화 공동체, 그리고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 이런 수업들은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수업이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지금 표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2023년에 운영되었던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내년에 진행될 프로그램은 저희가 아직 접수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이제 원클릭 자료가 학교로 배부될 때쯤에는 내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서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첨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간략하게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년별 진로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진로 체험 과정은 이제 뭐 프로젝트 현장 진로 체험 결합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학교 강의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의하고 체험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교과 연계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저희의 뭐 지역 특색을 반영해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뭐 체험터가 체험터를 가는 프로그램과 체험터를 나가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시흥의 사계나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 뭐 시흥의 미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담당 단체가 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청하실 때 담당 단체별로 마을 교육 단체별로 교육 계획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거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수의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뭐 시흥의 4개를 운영하는 마을 단체가 세 개가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만 학교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지 여러 개의 단체 프로그램을 같이 신청해 주시면 안 된다는 점 네, 알고 계셔 주시고요. 그리고 뭐 운영단체 정보나 마을교사 이력 그리고 뭐 학정교육 계획안은 이제 원클릭 시스템 접수 시에 이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제 프로그램 교육 계획안은 이제 사업 현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원클릭 시스템에
시흥 교육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 학교 교사 이용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다른 이제 교육경비 사업과는 다르게 어 다른 교육경비 사업들은 이제 다 엑셀이 아닌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학년별 진로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신청 방법대로만 들어가셔서 클릭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존의 뭐 교육경비 사업이나 강사 지원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따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융합 프로젝트랑 창의 진로 체험학교 관련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와 창의진로 체험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원 주무관입니다. 우선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전국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체육 수업 융합 운영 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2개 이상으로 이제 구성을 하셔서 이제 아이들이 A 또는 B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저희의 핵심 포인트고 이게 만약에 1학기 A 프로그램을 했고 2학기 때는 B 프로그램을 하신다라고 하셔도 그것도 괜찮으니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등은 안 했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대상은 뭐 저희 94개교 일단 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작년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 하면 거기 보시면 학교급별 신청 상황 계획을 이번에 적어놨어요. 작년에 저희가 올해 초에 받아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청 학급수를 꼭 적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라고 해서 다 6개 학년이 다 할 수도 있고 네, 그 중에서 뭐 3, 4학년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학급수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이 예체능 수업을 하게 되는 그 학급수를 꼭 해주시고 이 구간마다 저희가 이제 상한액을 신청하실 수 있는 상한액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 맞춰서 운영하는 학급수를 꼭 적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6개에서 19개 그 구간의 학급수가 그 구간에 속하시면은 네. 1,0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뭐 60개가 넘는 뭐 100원 학교들 일부시는 5천만 원까지만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 사항으로는 이제 뭐 강사비는 거기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재료비가 이제 학생 1인당 10,000원으로 꼭 10,000원 이내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 곱하기 10,000원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 저희가 이번에도 결산을 막 받아보니까 이게 막 오버되시는 학교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구성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뭐 우리 학교에서 100명이 참석한다고 하면 100명 곱하기 10,000원 이내로 이제 재료비를 편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발표회비는 뭐 아무리 학급수가 많다고 해도 이거는 학교별로 100만 원을 넘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큰 학교시더라도 무조건 발표예비는 100만 원 이내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 지원이 불가한 그 항목은 그 밑에 보시다시피 그런 항목들은 절대로 안 되신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셔서 그렇게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운영 학급수를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하는 운영 학급수를 반드시 적어주시고 그 학급별로 신청 상한액이 이번에 존재한다는 거, 그 상한액에 맞춰서 꼭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꼭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게 맞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진로 체험학교 이제 설명해 드리면 저희 뭐 이제 오래됐으니까 아시다시피 체험터와 이제 학교의 그런 체험터와 현장 학습을 연계해서 저희가 지역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것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는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창의체험학교에서 창의진로체험학교라고 바뀌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올해 2024년에 노란버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저희도 많이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랑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있었지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도로개통법이 완전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24년 10월 24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체험 학습은 어린이 통합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완전히 이제 법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상으로 뭐 이런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체험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선착순도 있고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지만 뭐 이게 어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별의 어떤 프로그램 부서들의 어떤 그런 공급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선착순으로 많이 학년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2학기 때부터는 뭐 요트라든지 오이도 갯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학년별로 운영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그렇게 구성을 해서 선착순으로 이제 일부 프로그램들은 선착순으로 이제 나가기도 했지만 저희 이번에 2025년도도 그런 거를 조금 확대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약간 1차는 제일 먼저는 뭐 유치원도 지금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돼서 유치원도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유치원하고 이제 중고등을 대상으로 먼저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초등은 추첨제로 하고 그다음에 중고등은 선착순으로 하고요. 2차째는 이제 남은 프로그램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할 거고 이거의 일정은 거의 2월 말쯤에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월 초나 중순까지는 학교로 공문이 뿌려져서 선생님들이 그 접수 기간이라든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노란버스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뭐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년별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학교 안 공유교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안 공유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학교안 공유교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 공유교실은 학교안 유휴교실을 활용하여서 체험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학교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쓰고 학생들에게도 진로 체험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도 내년에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이제 사업 대상은 보통 신청해 주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 규모는 한 1,700만 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안 체험교실은 보통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 학교 학생이 사용을 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체험학교를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방이 있는데 창의체험학교는 등록이 사전에 되어 있는 학교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과정과 지역개방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산 사용 가능 범위는 아래의 표처럼 이 안에 있는 거를 참고하셔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학교 프로그램 및 지역개방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학교에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에서 그냥 기존대로 운영하시는 학교 운영형이 있고요. 마을 연계형이라고 저희가 1월에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을 도와주시는 마을 단체와 함께하는 마을 연계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마을 연계형을 선택해 주시면은 학교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어떤 유형을 선택하실 건지는 선생님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안내드릴 사항은 전체 학교 교과과정과 지역개방 프로그램 모두를 합쳐서 100차시를 진행을 하신다면 그중에 40% 이상은 꼭 지역개방을 하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신규 교를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저희에게 먼저 좀 연락을 주시면 사전에 나가서 공간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또 예산 지원 가능 규모 정도는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 먼저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형 공유교실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관련된 건 넘어가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설명 시간인데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 시청 주무관님께서 한 5가지 사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설명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자치과부 다현 주무관이고요. 저희 교육지원청 사업 소개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시행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고요. 올해랑도 동일하게 초중고 사업으로 교육 경비가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동일하게 올해 12월 26일 1차 기간에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상상과 실천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로 운영해 주시는 걸로 계획을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당 2,500만 원씩 총 20교가 모집이 되는 걸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생자치 활성화 사업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중고 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가는 사업으로 1차 접수 동일하고요. 학급 자치회나 대의원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30교 지원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10교 정도 지원하니 참고해 주세요. 학교 자율과정이고 동일하게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학교교육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시수 감축 및 연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학교 자율과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씩 25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 사업명 변경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교육 활성화로 사업명이 바뀌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육, 에듀테크, AI 교육 활용하는 등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씩 총 20교를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는 10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심사를 보실 때 22년도, 23년도 사업 이전에 지원했던 학교는 약간 후순위로 신규 신청률을 우선으로 지원한다고 하시고 계획서 내용과 예산 활용 계획을 중심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 연구에 연계학습 공동체 사업으로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경비 내려주는 사업으로 동일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원 네트워크 연구 지원 학습 공동체 구축, 교직원 자치문화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17개 연구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도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라배움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경계선급 난독증, ADHD 등 학습장애 위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이랑 다문화 대상을 사업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급에 있는 난독증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학습장애 위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으로 초등학교 7개 8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 학년만 참여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4학년만 신청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7개를 대상으로 전체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1학기에는 15회기 그다음에 2학기에는 이제 여전히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학생들을 20명 선정하여서 15회기 진행을 한다고 하시고 학교 과정 연계로 집중 중재 교육 종료 후에 학교별 결과 보고서, 학생들 사례 보고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십니다.
학교의 협조 사항으로는 세라배움 수업 장소 2개 교실을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중재 일정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사랑 협의 후에 조율한다고 하시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가 신청서 제출할 시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선별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학생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읽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싶은 학교는 참가 신청서에 선택 사항을 체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라배움 참가 신청서고요. 그리고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행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으로 사업인데요. 요거는 초등학교에 해당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대상으로 음악 멘토링 하는 사업인데, 음악 멘토링 하는 사업은 학교 접수는 아니고 개별 접수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개인별 신청이다 보니 공문 같은 게 나가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홍보 요청을 드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음대 재학생을 연계해서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의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72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스누콘 같은 사업도 개별 신청이나 초등학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서울대 교수진이 개발하고 석박사생이 운영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히 초등 특수교육 3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개별 신청이 있고 학교에 이런 공문이 나왔을 때 가정통신문이나 홍보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도 사업이 많아서 우리 주사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저는 없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보시다가 이 사업을 내가 좀 신청해야겠다 싶으시면 저희 나눠드리는 자료 혹은 공유해드린 자료에서 그 제목 옆에 담당자 이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이제 사업을 잘 알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중에서 이제 마을교육자치회 및 기타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담당 주무관님들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교육 자치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치과 신영실입니다. 마을교육 자체란 용어가 생소하시거나 좀 들어본 선생님도 계실 듯 합니다. 마을교육 자치회란 각 동마다 학교와 마을이 교육 주체들이 만나 교육에 대한 현안이나 논의를 펼쳐나가는 협의체로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의 교육 경비 형태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마을에 있는 교육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상시적 교육 협의를 하고 학교와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 방과후 활동, 학교 축제 및 마을 축제를 운영하거나 지역 현안을 포함한 교육 현안을 연계하여 주요 교육 의제를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내년 마을교육 자치회 지원은 내년 1월 초에 계획이며 행정동 기준으로 마을하고 학교가 1개 이상을 결합한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체 예산을 지원하지만 마을한 다양한 공동체와 교류를 통해서 마을교육 자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교육자치회의 주요 운영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및 축제 등 활동으로 연성동 세계초등학교의 4학년 대상으로 생태 수업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시범 운영한 사례가 있고요. 정왕이동은 학교가 연합해서 학교와 함께 마을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교육 자체에는 마을 안에 있는 학교를 포함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듣기 위해 우리 마을 교육수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학부모, 교사, 학생, 주민자치 등 29개의 교육수다방을 운영하였고 신현의 꿈나무 기자단 학생수다방에서 코로나19로 활용이 줄어든 학미 소풍의 공간 홍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의제를 도출하고 실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반 방과후 플랫폼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인적, 물적, 공간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 자체에는 학교와 마을이 1대1 결합한 구성 형태로 공모전에 학교와 마을교육 자체와 사업계획서를 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모 후 1월 말경에 면접이 있을 예정인데 학교 대표와 마을 대표는 필수 참석임을 안내 드립니다. 이상 마을교육 자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희망 심기 네, 사업 아니에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다음으로는 기타 사업 설명하고 홈페이지 신청 방법 설명을 좀 해주실게요. 네, 저희 원클릭 사업 이렇게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현재 다른 부서에 진행하는 교육 사업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 57개의 사업들이 모였고요. 요 순서를 보시면 대략 저희가 미래교육 협력지구는 이제 시청이랑 도교육청이랑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을 위주로 오늘 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교육 경비, 학교로 돈이 보조금이 내려가는 형태의 사업, 그다음에 학교로 강사를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 그다음에 별도의 접수 폼을 갖거나 별도의 접수 기간 또는 홍보를 하는 사업이 총 이렇게 사업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말씀드렸던 진학 직업 계열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해와 달라지는 사업은 22번 2024년 시흥시 청소년 주민 참여 예선 학교가 이번에 12월 26일 같이 접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 22번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업도 38번 자원순환 교실로이라고 해서 올해는 진행을 안 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다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42번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스쿨투어 콘서트라는 사업도 신규로 추가되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의 파일 뒤쪽에 세세하게 다 사업마다 하나의 페이지 내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 관심 있게 천천히 봐주시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여기 옆에 있는 부서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셔서 좀 궁금하신 사항을 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사업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클릭 시스템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크게 원클릭 시스템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원클릭 시스템에는 크게 교육경비 사업과 강사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학교별 아이디가 하나씩 부여가 되는데요. 아이디로 하나의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교육경비 사업이 표출이 됩니다. 교육경비 사업에서 보조금 신청이 이제 신청 기간이 된다면 이렇게 검은 색깔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 사업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서 작성 칸이 나와 있고요. 담당자와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인적사항 기재해 주시고 희망 학급, 그다음에 사업 기간, 그다음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총 사업비를 적어 주시고 저희 이제 공통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이제 탑재를 해드릴 텐데 여기 이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사 지원 사항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원클릭 시스템 똑같이 들어가 주셔서 교육경비 옆 밑에 있는 강사 지원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이제 요건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활성화되어 있는 검은 사업을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렇게 이제 교육경비 사업하고 좀 다르게 인적사항 그대로 기재를 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기재해주는 칸을 추가 눌러주시면 일정 추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일정 조율을 하셔야겠지만 1차적으로 먼저 일환으로 날짜를 주시면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연락을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개별 사업 신청서 서식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교육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첨부 파일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 신청 서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사업이라던가 강사 지원 사업 앞부분에 양식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관련된 공통 서식과 개별 서식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업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홈페이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우측 상단을 보시면 마이 페이지 내용이 있는데요.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교육경비 사업 신청 내역, 강사 지원 사업 신청 내역, 그다음에 기타 사업 신청 내역으로 본인의 그 학교에 신청했던 내역들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쭉 이제 기타 사업에 대한 홍보 내용이니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은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각 사업 관련해서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자유롭게 말씀 주시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 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일초등학교인데요. 올해 동네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 네, 거점 센터를 활용해서 했었거든요. 네네. 내년에도 거점 센터가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건가요? 혹시 거점센터 운영 이거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신 선생님 같으신데 혹시 진행하실 때 어떠셨나요? 저는 그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일단은 올해 아마 처음 하셔서 그런지 제일 네네. 처음에 행정실이나 좀 낯서셔가지고 그 계약 네.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물어봐야 되고 뭐 좀 서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네네. 어쨌든 저희 학교 행정실에서 협조해 주셔서 계약을 하셨고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네. 최종적으로 끝은 내지 않았지만 거점센터에서 또 오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희 정산이라든지 강사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수월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이어서 하신다면 네,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거점센터 이제 중간에 이제 행정 지원 받으신 선생님들께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논의 중에 있어가지고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굳이 해야 되냐라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좀 의견을 좀 나누고 저희 팀원들끼리 좀 상의도 한 다음에 네, 결정되면은 나중에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알림 나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 신청서 받잖아요. 거기에 이제 표기가 될 텐데 그 전까지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공문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의견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들 아주 내용이 많아서 이제 어디를 보고 어떻게 적용할 때 이제 적용하실 때 질문이 생기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책자가 정확히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간 이후에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설명회를 열었으니까 한 10초 정도만 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공문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쪽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초 정도 기다려 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2024년 시흥교육사 원클릭 시스템 설명에 맞춰도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네. 네. 그러시면 오늘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질문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사업 담당자들께서 아마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거의 퇴근 시간이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2024년 시흥 교육사업 원클릭 시스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시흥시 교육자치과 행복교육지원센터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금 진행을 좀 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시간은 중등 이제 선생님들 모시고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좀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 좀 지켜드리고 싶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텐데요. 앞서 한 5분 동안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을 아셔야 되니까 그거 한번 짚어드리고, 나머지 각자 사업에 대해서 사업 담당자 주무관님들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사업에 관련돼서 선생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024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올해하고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보다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이 내년부터는 이제 약간 관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진로에 대한 요구가 좀 많으셔서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를 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K시흥 진학 직업 계열로 바라보는 시흥 교육 사업 개편이라고 나와서 아래에 약간 내려봐 주시면 네. 진학 직업 계열 현황으로 총 12개 계열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진로 디자인이랄까 이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들로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살짝 올려주시면 두 번째 점에 저희 시가 이제 환경교육도시로 올해 10월에 지정이 되어서 환경교육 특화 사업을 조금 강화하지 않을까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로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사업명에도 조금 진로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원래는 23년에는 다름의 가치를 만드는 고교 만들기였었는데 이거를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라고 사업명을 변경하고 실제로 사업비 30% 이상을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조금 권고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체험터에 버스 지원해드리던 시흥 창의체험학교를 역시 진로를 넣어서 사업명을 변경하여 창의진로체험학교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학년별 마을교육과정도 역시나 이제 진로를 넣어 사업명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진로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약간 더 진로와 연관된 교육과정으로 좀 갖추어 볼까라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동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상은 이제 학교에서 하시고 싶은 것과 이제 단체를 매칭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다만 조금 작년보다 달라진 점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 운영 학급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이제 뒤에 자세한 내용 때 다시 한번 어떤 구간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체육, 융합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건 역시 이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걸로 다시 이제 만들었으니까요.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디지털 시민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사업 명칭을 바꿔서 디지털 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이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 명칭이 바뀌었으니까요. 내용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2024년에 달라지는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안내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해드리는 이 설명회는 저희가 사실 학교 회계와는 달라서 시청은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5일 이후에 이제 사업비 같은 게 이제 결정이 돼요. 예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살짝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정 이후에 변동사항을 확인하시고 홍보물 참고하셔서 정확히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 추진 일정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5일 이후 예산 확정된 이후에 학교 홍보가 정확하게 나갈 거고요.
1차 접수 기간, 그러니까 접수 기간을 아마 잘 지키셔야 할 것 같아요. 1차 접수 기간은 약 2주 동안 드리는데 이 시간 동안 어떤 사업을 우리 학교에 하고 싶으신지 결정하셔서 일단 사업 계획서만 첨부해 주시고 저희가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청구서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해 주시고 심사한 이후에 저희가 2월 5일 정도에 이제 어떤 것들이 선정되었다라고 알려드리고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2차 접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해당되는지 보시고 저희가 신청해 주시면 또 심사를 거쳐서 2월 29일, 즉 3월에 교육과정 이제 시작하잖아요. 3월에 이제 학교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교육경비나 아니면은 강사 지원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거기에 적합한 이제 작업을 그 전에 마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보시면 좀 2024년이 거의 되자마자 학교 행정실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통합통장을 개설해 주셔야 돼요. 그쪽으로 저희 교육경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실에 요거가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하시는 작업을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3월 내에 수업되는 대로 심사하고 교육경비 내려가고 그리고 사업 추진은 이제 3월부터 이제 그 다음에 2월까지 학교 사정에 맞춰 진행하시고 이제 정산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추진 사업 일정이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이 있는데 동네교육과정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네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먼저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내주시면 사업 계획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마을단체를 적합한 곳을 찾아서 매칭을 해드리고요. 협의회 운영하신 다음에 실제로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업 대상은 관내 초중고 내년에 이제 2개 학교 더 개교해서 94개교로 해서 사업 예산은 총 4억 3천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절차를 보시면 절차가 2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아래에 있는 큰 동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마을 축제이기 때문에 마을 축제 계획이 없으시고 이제 10차시 이내로 운영하시겠다 하시면 위에 거 보시면 되거든요. 동네 교육과정 보시면 여기에서 가장 좀 포인트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제 한 2월 정도에 미리 내신 학교 신청서랑 저희가 매칭해드린 단체랑 마을교사랑 워크숍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일정을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5페이지 잠깐 보시면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5페이지 보시면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달라지는 점 중에 학교 급별 신청 상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가 다채롭게 수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큰 학교의 니즈도 조금 있으셔서 저희가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학급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신청 학급수의 규모에 따라서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로 저희가 조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상한액을 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내려주세요. 향후 계획. 예. 향후 계획 밑에 네모에서 중간쯤 보시면 선정된 학교 단체 매칭 그리고 2월 중에 이제 매칭된 학교와 같이 워크숍이 있으니까 그때 정말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할 건지 계획하는 거를 마을교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꼭 필요하시다. 그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나중에 우리 홍보물 나가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째 사업으로 학년별 진로 교육 과정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학년별 진로교육과정은 올해 새롭게 사업명을 바꿨는데요. 원래는 이제 학년별 마을교육과정이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시흥의 특색이나 환경을 반영한 진로 교육 과정을 구성했고요. 이제 관내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해당 학년에 이렇게 강의와 체험을 오가는 주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운영 개요는요, 강사비, 재료비, 그리고 현장 체험 수업 진행 시 이제
버스는 네,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지원이 들어가고요. 뭐 강사비하고 재료비 등은 이제 추후에 프로그램 선정된 학교에서 각각 교육 경비로 집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이제 시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원클릭 시스템 그리고 이제 시흥 교육과정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제 다른 교육 경비하고 그 강사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시흥 교육과정으로 따로 탭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학교 교사 이용으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인데요.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또 중고등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좀 더 특화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초등 대상으로 좀 사업들이 좀 크게 운영되긴 했었는데 이제 중고등 분야에서도 좀 사업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릴 계획이니까 중등, 고등 선생님들도 좀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다 이제 교과 연계로 들어가는 수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수업은 아니고요. 그래도 마을 교사, 마을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랑 연계를 해서 수업 계획을 하시고 다 구성을 하신 프로그램들이라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뭐 구분을 지으면 진로 체험 과정하고 교과 연계 진로 탐구라는 과정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다 이제 교과 학교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고요. 진로 체험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내용하고 이제 현장 체험이 들어간 현장 체험이 들어간 프로그램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연계는 체험이 빠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프로그램하고 이제 뭐 확정된 프로그램 교육 계획안은 이제 원클릭 시스템 접수 시에 홈페이지에 같이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이제 추후에 이제 수업 계획안 보시면서 이제 학교에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뭐 프로그램 교육 계획안은 이제 추후에 이제 뭐 변경될 수 있으며 뭐 개별 학교 사정에 따른 프로그램 총차 시는 변경이 좀 힘드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랑 창의 진로 체험학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와 창의진로 체험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원 중관입니다. 저희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 통합이나 주제 통합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번에 거의 한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2024년도에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통합, 주제 통합으로 중등은 구성을 해주시고요. 이제 올해랑 좀 다른 점이 이제 신청하실 때 상한액을 마련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학급수를 반드시 신청하실 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년이 운영을 하실 건지, 한 학년 중에서 몇 학급이 운영을 하실 건지, 뭐 아니면 3개 학년이 하실 때 총 몇 학급이 운영을 하실 건지를 꼭 기입을 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등을 보시면 구간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제 19개 학급까지는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상한액이 2천만 원, 그리고 20개 학급부터는 이제 3천만 원으로 이제 상한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운영하실 수 있는 학급수를 반드시 기입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아시다시피 뭐 재료비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제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학생들의 수 곱하기 10,000원, 학생 1인당 10,000원으로 만 원 이내로 산정을 해주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표회비는 이거를 뭐 발표회를 한 학교에서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무조건 총 합계가 100만 원이 넘지 않게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불가가 되는 항목들이 좀 있고 그거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거는 역시 원클릭 사업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간이 1, 2월이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2, 3월에 교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위 진로 체험학교인데 저희가 이제 중고등도 같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초등이 많긴 하지만 중고등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시아오 환경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모의의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체험하기에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고등도 저희가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미리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역시 초중고 94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내년도 예산은 3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험터랑 이제 학교 간에 이제 버스 지원이 저희가 이제 주된 목적이고 매칭 사업을 해주는 것이 저희의 이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뭐 기간은 이거는 원클릭 사업 다른 프로그램들과 별도로 저희가 접수를 따로 받을 예정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공문은 2월 중에 이제 학교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 그거에 참조하셔서 네,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항상 그래왔듯이 중고등이 먼저 저희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중고등은 이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선착순으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나중에 추후에 드리는 공문을 통해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안 공유교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안 공유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빈입니다. 학교안 공유교실은 학교 내 유휴교실의 체험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과 학교 공간을 함께 나누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진로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 체험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학교 중 신청하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사용 가능 범위를 참고하시어 학교 교과 과정과 지역 개방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학교안 공유교실 운영 방식은 학교 운영형과 마을 연계형 두 가지가 있으며 학교 운영형은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시던 방법 그대로이고 마을 연계형은 1월에 마을단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마을단체가 운영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공간 관리나 예산 사용도 도움을 드리니 마을 연계형을 희망하시는 학교는 사업 계획서에 유형을 선택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안 공유교실은 지역 개방이 필수 조건이므로 교과 시간과 지역 개방 모두 합친 차씨를 100차씨라고 한다면 그중 40%인 40차씨는 꼭 지역 개방을 위한 수업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신규 교의 경우 위치나 프로그램의 종류, 예산 규모 등을 사전에 컨설팅 드리니 관심 있으신 학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전에 이름이 다름의 가치를 만드는 고교 만들기였는데 이제는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로 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로를 열어주는 고교 만들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해당되는 부분이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가고라고 이제 입에 잘 붙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진열고로 이름을 좀 붙여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진로 진학에 특화해서 좀 더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관내 고등학교 18개교 대상으로 교당 4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함영고와 군서미래국제학교 고등파트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로진학 직업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업비의 30% 이상의 편성을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권고 정도로 그리고 충분히 이미 하고 있는 다가구 사업 중에서 진로에 관련된 사업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진로를 좀 더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명시를 해서 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 교과 보충 수업으로는 이 사업비로는 불가하시고 자산성 기자재,
식비, 간식비, 교사 연수비, 협의비, 그다음 본교 교사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올해부터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은 사업비의 5% 이내로 사업 간이나 항목 간에 이제 예산이 변경됐을 시의 변경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추경이라던가 내부 결제까지만 받으시고 시의 별다른 승인 절차는 거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을 새롭게 구성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해당 안 되고 시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지원청 사업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고요. 초중고 대상으로 저희 1, 2차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학생의 상상과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씩 20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고등까지 합쳐서 10개 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생자치 활성화 사업인데요. 학생자치 활성화 사업은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경비 사업으로 해당이 되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급 자치회 대의원의 활성화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만 원씩 총 30교 지원하는 거고 중고등학교 10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자율과정인데요. 학교 자율과정도 마찬가지로 초중고 교육경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학교 교육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해서 시수 감축 및 연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씩 25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교육 활성화 사업인데요. 디지털 교육 활성화 사업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시민교육과정에서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디지털 교육 활성화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육, 에듀테크, AI 교육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디지털 교육의 영역을 조금 확장해서 지원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씩 20교를 지원을 하고 중등 10개 교를 모집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연구의 학습 공동체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초중고 대상으로 교직원의 학습 연구회라던가 교직원 자치 활성화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17개 연구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 교육지원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안내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신규교를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초과됐을 때 22년, 23년 지원교는 후순위로 빠지게 되고 심사 내용은 계획서 내용, 예산 활용 계획을 중심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도 빠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초등학교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진로 멘토링 순으로 사업인데요. 순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전공을 고민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서울대 학부생이 멘토를 연계시켜서 대학 전공이나 진로 관련된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뉘는데 진로 멘토링, 그 다음에 찾아가는 순으로가 진행이 되고 찾아가는 순으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상을 하고 찾아가는 순으로는 선발 기준이 신규 학교 우선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로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중등 2, 3학년, 그리고 선발 기준은 번역과 학교 규모에 고려해서 학생 수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는 사업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학교 협조사항으로는 서울대생 멘토의 성범죄 경력 조회라던가 학생 모집과 명단을 할 때 담당 교사를 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진로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주말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강식과 수료식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진행 예정이고 개별적으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 지원 사항으로는 서울대 시흥캠과 관악캠을 오갈 때 버스를 지원하는 점과 학생 여행자 보험, 그다음에 이동 시에 멘토를 동승하고 멘티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 서식은 대략 이러하고요. 그다음에 미래 핵심 역량 증진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45학급 대상으로 강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 리더십 역량, 진로 역량, 그다음에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요거는 하루에 5시간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5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5교시 배정이 가능한 학교 위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여부와 신규 신청 학교를 우선 선정한다고 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악 멘토링인데요. 음악 멘토링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72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서울대 음대생을 연계해서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학교 접수까지는 아니고 개인별 접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홍보 좀 요청을 드리고 가정통신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문 요청을 드릴 테니까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체험교육 스누 미래교육인데요. 스누 미래교육도 서울대 시흥 캠퍼스의 이제 자원을 활용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체험과 관련 기관을 견학하는 교육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대상으로 40기수를 운영을 하고요. 40기수 중에서 36기수는 학교 단위, 4기수는 그다음에 개인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 24년에는 1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이동 시간 외에 교육 시간 150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2학급까지 동시 교육이 가능하고 신청 접수가 완료된 학급은 사업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학교 일정에 따른 교육 일정을 조율한다고 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우융합과학 배움터인데요. 이 부분은 개인 신청 부분이고 수학, 과학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과학교육 전문기관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사사과정, 그다음에 이공계 창의융합 진로캠프, 생생진로 특강, 이공계 맛보기 탐구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쪽으로 홍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데 개별 신청이다 보니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를 통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스노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모집이다 보니까 동일하게 학교에 쪽에 홍보 협조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교수진이 개발하고 이제 석박사가 운영하는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초등, 초중등, 학부모 특수체육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별도 접수다 보니까 학교 쪽에도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본인 사업이 아닌 부분을 두 꼭지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들 숙지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료집 나가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큰 제목 옆에 이제 문의하실 처가 전부 나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물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이제 그 사업 중에 마을교육자치에 관련해서 사업 담당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교육 자치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치과 신영실입니다. 교육 자체란 용어가 생소하시거나 들어본 선생님도 계실 듯 합니다. 마을교육 자체란 각 동마다 학교와 마을의 교육 주체들이 만나 교육에 대한 현안이나 논의를 펼쳐나가는 협의체로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의 교육 경비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진 않고 마을에 있는 교육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다양한 교육 주체 간 상시적 교육 협의를 하고 학교와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 방과활동, 학교 축제 및 마을 축제를 운영하거나 지역 현안을 포함한 교육 현안을 연계해서 주요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내년 마을교육 자치의 지원은 내년 1월 초에 계획이고 행정동 기준으로 마을하고 학교가 1개 이상 결합한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체 예산을 지원하지만 마을 안 다양한 공동체와 교류를 통해 마을 교육 자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교육 자체의 주요 운영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및 축제 등 활동으로 장곡동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교육과정 수업을 연계해서 학생들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최종 주민자치 계획으로 수립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의견들이 현실로 반영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정왕 이동은 학교 연합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 마을 교육 자체에는 마을 안에 있는 학생을 포함한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듣기 위해서 우리마을 교육수다방을 운영합니다. 2023년 한 해에는 학부모, 교사, 학생, 주민자치회 등 29개 교육수다방을 운영하였고 신현의 꽃나무 학생 수다방을 진행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용이 줄어드는 학미소풍 공간 홍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의제를 도출하였고 실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반 방과후 플랫폼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유미 주무관께서 다음 사업을 안내하긴 하겠으나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마을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진로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한 활동들입니다. 학교 준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마을 교육 자체에는 학교와 마을이 1대1 결합한 구성 형태로 공모전에 마을 교육 자체와 사업 계획서를 논의하셔야 되고 공모 후 1월 말에 면접이 있을 예정이며 면접에는 학교 대표와 마을 대표가 필수로 참석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을 교육 자체 설명을 마치겠고 다음으로 마을 기반 방과후 플랫폼 사업을 박유미 주무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자치과 마을교육협력팀의 박유미 주무관입니다. 저는 이제 마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중에 마을 기반 방과후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교육경비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마을에 있는 마을교육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중고등학교 1개 이상의 학교가 함께 연합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운영하는데요.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학생들이 원하는 과정들을 프로그램으로 열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대하가림, 목감, 장곡, 정왕4, 정왕2동 5개의 마을교육 자체와 12개의 중고등학교가 함께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마을 도전형과 마을 청소년 도전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마을 도전형은 마을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고, 청소년 도전형 사업은 학생들을 먼저 모집한 후에 학생들과 함께 기획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운영 시에는 마을의 인적과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참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접수는 동별 마을교육 자체 선정 공모가 완료되는 2월경에 2차 원클릭을 통해서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도 참여하고 싶으신 학교가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타 사업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홈페이지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하고 서울대 교육 사업 협력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타부서 교육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57개의 사업들이 모였고요. 보시는 순서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이 1차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 2차 저희 원클릭 정규 접수 시간에 진행하는 교육경비 사업, 강사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홍보 별도 접수로 해서 접수 기간이 다르거나 다른 접수 폼을 가지고 있거나 단순 홍보 자료거나 해서 총 57개 사업들이 모였습니다.
그다음에 달라지는 점에서 언급했듯이 진학직업 계열별로 이제 정렬이 되었는데요.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예체능, 특수, 종합계열식으로 정리가 되었으니 요 보시는 목록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록들을 보시고 뒤에 이제 파일에 그 부서에서 주신 한 페이지 짜리의 설명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관심 있는 사업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보신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달라진 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22번에 초중을 대상으로 24년 시흥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학기 중에 공문이 나갔었는데 내년부터는 같이 정규 저희 1차 접수에 같이 진행이 되어서 중학교 선생님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새롭게 또 신규로 들어왔던 사업이 42번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스쿨 투어 콘서트라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사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문화예술과에서 초중고 대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올해와 동일하고 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신청 방법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원클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치시면 여기 메인 홈페이지에서 원클릭 메뉴가 있습니다. 원클릭 메뉴를 들어가시면 크게 교육경비랑 강사 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아이디가 하나씩 부여가 되는데 이 학교당 로그인을 하시면 원클릭 시스템 교육경비 사업과 강사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육경비 사업부터 보자면 교육경비 사업을 누르시면 카드 뉴스처럼 사업명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 뉴스에서 검은색으로 활성화된 사업이 보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일 9시 땡 치자마자 열리게 되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세부 작성하는 칸이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 학급수, 사업 기간, 그다음에 교육경비다 보니까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공동서식이 있습니다. 공동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기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등록 버튼을 누르면 사업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강사 지원 사업도 동일한데요. 동일하게 원클릭 시스템 강사 지원 사업을 들어가시면 해당 사업을 클릭해 주시고 신청서는 교육경비 사업과 조금 다른데요.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사업 기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일정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선 1차적으로 학교에서 희망하는 날짜와 학년반을 넣어주시고 사업부서에서 이 일정을 보신 다음에 가능하신지 아니면 일정 조율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연락을 주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마다 이제 개별 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첨부 파일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별 신청 서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 사업이나 강사 지원 사업 상단에 양식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공통 서식인 사업 계획서라던가 그다음에 또 개별 신청 서식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하거나 이제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마이 페이지를 누르시면 해당하셨던 교육경비 사업 신청 내역, 강사 지원 사업 신청 내역이 보이시니 여기서 확인도 가능하시고 들어가서 이제 사업 해당 기간이라고 하시면 수정까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기타 사업들이 쭉 나오니까 이 파일은 채팅방에도 올라와 있고 시흥교육 행복 소식 저희 공지사항에도 파일이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 기한을 잡아놓고 또 심사하고 알림해드리고 이런 기간이 학교에서는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좀 많이 복잡하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하고 이런 것들 안내사항을 조금 염두에 두신 사업이 있으면 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설명을 전부 해드렸고요. 혹시 각 사업에 관련된 물론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어서 또 새로 바뀐 것도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저희 담당자들 모두 있을 때 말씀 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초등 선생님께서는 전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전에 했었는데요. 초등 선생님은 한 분 질문을 주셨고 저희가 답변 드리고 10초 정도 더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질문이 없어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도 한 10초 기다렸다가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마무리하는 걸로 해도 될까요? 네, 외롭습니다. 자, 10초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 2024년 시흥 교육사업 원클릭 시스템 설명회 마치도록 신현 하겠. 선생님, 네, 채팅으로 문의사항이 왔어요. 왔어요? 네네, 못 봤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은 지금 이제 담당 주무관님들이 행사에 나가 계셔서 여기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업 문의의 아니. 전화번호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질문 더 있으시면 저희 안내된 책자에 전화번호도 있고 또 전화 언제든 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어려움 말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으로 2024년 시흥교육사업 원클릭 시스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팅창에 파일 공유했던 거를 제가 못 받아보고 나가기로 했다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왜 올라오는지 모르고 그거 올려주시면 제가 다운을 받을게요. 여기 홈페이지 저희 아, 앵커피움 지원센터 있어요? 홈페이지 가도 오셨다고 아, 하거든요. 만약에 못 그래요? 받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아, 보내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